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ITQ 한글 최신 기출문제 10월 12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시험을 봤던 ITQ 한글 A형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한글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나요? 생각나시나요? ITQ 한글을 처음 하시는 분은 그 ITQ 한글 동영상 제 유튜브에 보시면 ITQ 한글 동영상 강좌에 처음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구역 나누기 하고 지금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하는 차례차례 하는 부분들을 꼭지별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 기출문제는 그 동영상들을 다 보시고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익히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거니까 상세한 설명들은 그 단계별로, 구역별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글 문서를 열었어요. 이 문제는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있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따로 띄워놓고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1구역에서 해야 될 거는요. 뭘까요? F7, F6, F5 생각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문서가 열리면 F7을 눌러서 우리는 위쪽 더블 클릭 아니면 Alt 키를 누르고 T를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블록이 씌워졌을 때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서 꼭 지우고 쓰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F7을 눌러서 창을 열어서요. 내가 위쪽에 더블 클릭 하락 했어요. 그러면 선택됐으면 딜리트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지 마시고 위쪽이랑 아래쪽은 10이고 왼쪽이랑 오른쪽은 1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10 탭키 누르고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처음부터 보고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설명을 계속 하면서 넘어온 부분이라 그냥 문서를 열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슝슝슝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랑 아래쪽은 10이고 왼쪽이랑 오른쪽은 11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네, 설정을 누르시고 이제 구역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만들 텐데 우리는 1점, 엔터, 엔터, 엔터 2점, 엔터, 엔터 Alt, Shift, 엔터라고 했습니다. 그쵸? 3점, 엔터, 가로 열고 1, 탭, 2, 한 줄 띄고 4점, 엔터, 엔터 Alt, Shift, 엔터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엔터 모양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3번 문제 밑에 1번, 2번 문제니까 여기에 수식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4점 밑에 도형으로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 나누기 3구역으로 만들어 놨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영문 단락, 한글 단락 입력을 하셔야죠.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오타 없이 입력을 하시면요. 일단은 밑에 빨간 줄이 안 생기고, 빨간 줄이 생겼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문 단락을 쳤으면 여기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영문 단락은 그냥 엔터 모양 한 단락으로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글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 단락을 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니까 1번 문제는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잖아요. 그쵸?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영문 단락, 한글 단락을 선택을 해서 F7을 누른 다음에 F6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면 서식에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타일 옆에는 F6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F6키를 눌러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스타일을 문제대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스튜던트라는 스타일을 추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키를 눌러서
스타일 이름에 student라고 쓰시는 거예요. student. 그럼 1번 문제가 끝나고요. 2번 문단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엔터 모양을 기준으로 문단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 여백 15, 항상 얘는 왼쪽 여백 15네요. 15.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엔터 한 단락이 왼쪽 여백 15포인트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왼쪽 여백을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은 엔터를 쳤을 때 그만큼 얼마큼 띄어지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만큼 줘. 이렇게 하면 2번 문단 설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글자 모양을 눌러서 여기 보면 한글이랑 영문이랑 틀리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라고 되어 있어서 함초롱 바탕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 크기 10, 장평 95, 자간 5포인트. 이거는 항상 같은 애예요. 그쵸? 그러면 대표로 해서 장평이랑 자간을 먼저 바꿔놓자고요. 대, 자간은 5. 그 다음에 크기는 10이니까 맞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한글로 가서요. 얘의 이름을 뭘로요? 굴림으로 바꾸고 굴림, 엔터. 그 다음에 영문으로 가서요. 영문의 글꼴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도둠. 이렇게 하면요. 대표로 장평이랑 자간을 바꿔놨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바꿀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표로 장평이랑 자간 바꾸고 그 다음에 한글에 한글 영문의 영문 글씨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고 그리고 스튜던트라는 단축키 컨트롤 2로 이렇게 스타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누르면 왼쪽 여백 15포인트만큼 엔터를 쳤을 때 10포인트만큼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간격이 생기면서 1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많이 쓰는 부분에 모아놓은 입력이라는 여기도 있지만 우리는 입력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뭔가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이 A4 용지에 뭔가를 입력을 해서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거의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6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네요. 그쵸? 표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를 클릭을 해서 표 만들기에서 줄은 5줄, 칸은 6칸, 글자처럼 지금은 안 눌러보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바로 누르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했죠. 작업하기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요. 엔터 모양이 여기 표에 엔터가 들어있지만 표 왼쪽 위에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P를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여기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엔터 모양이요. 표 뒤로 간다고 했죠? 그럼 이 표를 하나의 글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되게 이 표들을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주세요. 한글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는 탭 키를 누르면요. 옆으로 한 칸씩 갑니다. 일본. 여기서 숫자는 선단위 구분 쉼표를 안 넣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입력만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베트남. 오타가 나면 안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로 어색하시겠지만 연습을 계속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확실히 연습이 되면 숙달이 되면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위에 숫자가 더 편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른쪽 키패드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입력만 해 놓으시고, 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쉬운 거부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꼭 빼먹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셨다고 하면 표 전체, 표 캡션, 굴림의 10포인트라고 했는데 우리는 표를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캡션, 연도별 유학생 현황이라는 캡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걸 보고 연도별 유학생 현황을 입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P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P를 누르시는 겁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표 셀 속성이 열리고 옆에 캡션에 들어가 보면요. 캡션 넣기. 그래서 위쪽으로 달려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거 아닙니다. 오른쪽 위 아니에요. 위로 선택을 하시고 표 위에 입력된 값을 선택을 하고 연도별 유학생 현황.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스페이스나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표나 캡션에 굴림의 10포인트라고 있으니까 따다닥 굴림.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F7, F6, F5라고 했잖아요. 그쵸? F5를 따다닥 누르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굴림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럼 선택한 표 전체를요. 가운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러면 일본 2871부터 평균 얘네들도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밑으로 해서 전체 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2번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까 쉼표 빼먹었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천단위 구분 쉼표가 자리점 넣기 빼기 이렇게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까지 해결이 되고 자, 셀 배경색은 어떻게 해요? 연도에서 3, 4, 8, 9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 C라고 했죠, 그쵸? 셀 색에서 연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4번이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본, 베트남, 미국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중국까지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죠. 왜냐하면 여기 X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고 평균까지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컴퓨터한테 계산해줘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뿅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테두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을 누르면요.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고 라인 L 대각선으로 가서요. 대각선을 일단 먼저 거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하신대요.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F5를 3번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겉에부터 하자고 했죠? 그래서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선 종류를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다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안쪽까지 다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깥쪽만 일단 두 줄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설정 이렇게 바깥쪽만 두 줄로 생성이 됐고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해서요. 또 L이라고 치시고요. 선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는 두 줄이 되어 있는데 아래줄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을 체크를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들만 선택을 하시고 L 선 종류 그 다음에 오른쪽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2번 문제의 표도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표에 노란색 부분을 가지고 뭘 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차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란색 부분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차트 만들기 그러면 표의 위쪽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쵸? 우리는 전부 다 2번 문제 밑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나세요? 한 번을 클릭했을 때랑 따닥을 눌렀을 때랑 그쵸? 한 번을 클릭하고 P자를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있죠? 얘를 눌러도 되고 P자를 눌러서 아까 표처럼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요. 이 표 밑으로 차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려서 적당하게 표의 너비만큼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제 따닥 눌러서 정사각형 아래에
정사각형이 안쪽으로, 차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마법사.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니까 쉬운 겁니다. 그냥 내가 차트를 누르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표 그린 것처럼 내용들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숫자를 집어넣고 항목들을 집어넣고 하는 게 나오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묶은 세로 막대형에 주는 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로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미국 2012년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렬을 서로 바꾸면 연도가 되고 일본, 베트남, 미국이 범대로 되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니까 열로 바꿔놓고 다음,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쓰셔야죠. 연도별 유학생 현황. 그 다음에 태그를 눌러서 1이라고 써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X축이 여기니까 들어가겠지만 간혹 행렬 전환이 되면 X축에 1이라고 쓰면 여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고 맞는 자리에 단위 땡땡명 Y값축의 이름까지 쓰고 그다음에 X축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바꾼 모양대로 입력이 되고 문제를 보세요. 차트 조건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1번, 2번이 끝난 거예요. 차트 데이터표는 노란색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기. 자,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아까 봤죠? 3번, 4번, 5번이요. 제목에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이거는 항상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제목을 또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목에 해당하는 속성이 열리고 자, 글자에서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도둠 진하게. 얘는 2번 풀어주셔야 돼요. 도둠. 그 다음에 진하게 12포인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탭으로 가서요. 선 모양 한 줄로. 그러면 배경 탭으로 가서 선 모양 종류 한 줄로. 그리고 여기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자고요.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 2포인트. 그러면 기타에 그림자 체크하시고 2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설정을 딱 누르면 이렇게 차트에 이 사각형 박스가 들어가고 그림자까지 보여지겠죠. 자, 3번이 해결됐고요. 제목 위에 전체 글꼴 도둠 보통 10포인트. 이거는요.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지만 한글에서는요.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 땡땡명 이 글씨 써있는 위에 더블 클릭을 누르면 축 제목 모양이 열리고요. 지금 얘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아무런 설정이 없고 보통으로 하고 크기만 10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도 숫자 일본, 베트남, 미국 범례도 다 바꿔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 누르고 글자에 어떤 거요? 도둠 글씨 크기 10포인트 설정 일본, 베트남, 미국 더블 클릭 도둠 포인트 그 다음에 범례만 도둠의 10포인트로 바꾸되 뭐가 더 있어요? 저기 있는 모양은 테두리가 설정이 돼 있죠. 아까 우리 제목한 것처럼 배경에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색깔은 검정색 그림자만 없는 거예요. 설정. 자 이렇게 다 바꿨는데 여기 보세요. 0, 2400, 4800, 7200, 9600, 12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0부터 1000까지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 숫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엑셀은 여기 있는 숫자 세로축의 값을 선택을 하면 열렸잖아요. 속성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 눈금선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축 모양, 비례, 자동으로 꾸밈이 아니라 최소값은 0이 맞고요. 최대값은 12000, 12000 그리고 큰 눈금선은 직접 세주세요. 2400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쵸? 눈금선을 5개로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이 모양으로 뿅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으면요. 1구역이 끝났습니다. 1구역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한 칸에 띄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한 칸에 띄고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컨트롤 N,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르시고 우리는 모양대로 대문자 V
우리 키보드에서 있는 거는 다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수 1, 탭, 대문자 R 옆으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 X자 모양 불러와서요. 밑에다가 0을 쓰고 탭, 2를 쓰고 탭 잘 보셔야 됩니다. 2D2, 2D2 그래서 2D2 는 분수 불러와서요. 분수 1, 탭, 2 또 탭 불러서 분수 불러와서요. 이런 식이 있나요? Q 제곱 윗점자 2 탭 내려와서 또 탭 그 다음에 대문자 R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넣기 그럼 1번에 들어가고요. 2번도 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수식은 또 입력에 수식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요? 대문자 E는 루트를 씌워야죠. 루트의 분수 대문자 GM 탭 대문자 R 그럼 여기서 탭키를 한번 누르고 분수를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셔서 루트까지 나오셔야 돼요. 컴마 자 분수 그 다음에 R 대문자 R에 위첨자 3승 그 다음에 내려오고 탭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T 제곱 위첨자 제곱 그 다음에 T로 내려와서 분수 밖으로 나가야죠. 는 분수 그 다음에 GM 탭 4 파이 제곱 파이 위첨자 제곱 탭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쵸? 수식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루트 안에서 컴마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라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도형 그리기인데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을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구분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상자랑 도형이랑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상에 크기 110에 145가 제일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일단 저거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그 상자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입력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에 직사각형을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4번 문제 밑으로 그리세요. 딱 옆으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밑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 P자를 누르면 속성이 열리고요. 여기서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죠. 110에 탭탭 145 크기 고정을 하고요. 색깔이 지정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임의의 색깔로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층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라고 해서 그 상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형의 그 상자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시고 선택을 하고 P자를 눌러서 자, 선택을 하시고 P자를 눌러서 기본의 크기부터 설정을 하셔야죠. 105에 15mm. 그러면 따닥 105 탭탭 15 크기 고정하시고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선이요. 여기 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반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면색은 써 있죠. 빨간색으로. 채우기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설정.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써야 되니까 글씨를 쓰려면요 어떻게 해요? 엔터 밖에 있는 엔터 모양으로 가서요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마우스를 가지고 이 도형 근처로 오면요 일자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그 엔터 모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 단락을 선택하려면 따다닥이었죠. 따다닥. 그 다음에 얘는요 굴림의 24포인트 흰색 글씨를 바꿔주면 되죠. 굴림 24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막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적당히 가운데로 좀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자, 바로 갑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밑에 깔려있는 저 그림이랑 글로벌 역량 강화는 3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저거 둥근 모양의 사각형 크기 125에 50짜리부터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그 상자가 아니니까 직사각형.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상자라고 꼭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도형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시고 이 크기가 125에 50 기본에 125에 택택 50 크기 고정. 선 모양 확인하셔야 되죠? 선 모양, 둥근 모양. 채우기 색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칸 옆에 거 선택하시면 입력이 되고요. 적당한 눈대중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림이랑 그림맵시도 바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그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림에 보시면 뭘 불러오라 로고 1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서 폴더 안에 픽처에 그림이 없으신 분은요. 그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보면 카테고리 ITQ를 클릭해 보시면 픽처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받으세요. 로고를 누르고 넣기. 그 다음에 그려 넣으시고 선택된 다음에 P자를 누르면 속성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40에 30 크기가 40, 3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얘는요. 나비 모양 세 번째라고 했죠? 이거랑 글맵시만 이 4번 문제에 나비 모양 세 번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 그림으로 가서 회색조.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이퍼링크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문서 작성하실 때 다시 돌아와서 보셔야 돼요. 설정. 그러면 세 번째로 하면 이 도형 앞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맵시를 입력할 때 또 표 밖에 있는 모양의 엔터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서 하세요. 그 다음에 글맵시를 눌러서 효과들 선택하지 마시고 글맵시 그 다음에 내용을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쓰시고 여기에 보면 갈매기형 수장 크기는 60, 25 글꼴은 도둠 파랑 그리고 여기서 도둠 일단은 도둠체로만 설정을 하시고 글맵시 모양만 이거 역갈매기 수장 역갈매기 아니 갈매기 수장 선택을 하시고 설정 여기 뿅 들어가잖아요. 그쵸? P자 선택하셔서 크기는 우리가 도형할 때 계속 썼으니까 60에 탭탭 25 크기 고정 됐죠? 그 다음에 나비 모양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일에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면 채우기에서 색깔을 바꿔줘도 되지만 지금은 파란색이니까요. 설정 이렇게 누르면 글 앞으로 올라오고 적당한 위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는 삼총사잖아요. 삼총사. 이거 하나만 만들면 복사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문화 공감 능력 배양 저 글상자 있는 거 볼까요? 자, 글상자 이용 선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기억 글상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의 주자 밑으로 해가지고 세 개를 복사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이 칸의 너비를요 너무 짧게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길면요 나중에 복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상자를 잘 선택해서 P 그 다음에 문제대로 가겠습니다. 선 모양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있죠. 선은 이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면색은 색 없음, 색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글꼴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뻥 뚫린 상자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 다시 들어가려면 밖에 있는 엔터에서 클릭을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쓰는 겁니다. 문화, 공감, 능력, 배양. 그 다음에 따다당 누르고요. 시스템부터 바꾸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 있는 공간이 조금 작다 싶으면요. 복사하시기 전에
선택을 하시고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도형들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5에 15mm가 밑에 깔려 있고 12, 12가 위쪽에 돼 있으니까 직사각형 그리기 5에 15짜리 먼저 그리자고요. 그래서 밑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P자 눌러서 기본에 따닥 5에 탭탭 15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얘는요 색깔이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채우기. 아까 우리 2개뿐이 안 썼으니까 요쯤에 이제 또 3개를 갖고 오시면 되겠죠. 얘는 P자 선 모양도 보셔야 됩니다. 직각이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짜리로 올려야죠. 여기 이렇게 12짜리로 P자 기본에 크기가 12탭 12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얘도요 둥근 모양이네요. 그죠? 선이 둥근 모양. 그런데 얘는 면색이 없으니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좀 시키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안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라고 쓰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꼴을 바꾸셔야 돼요. 궁서에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Shift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 모양의 플러스가 생기면요 하나 띄어내고요 Shift를 같이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줄 맞춰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B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를 C로 바꾸고 또 바꿔야 될 게 또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을 해서 태우기 색깔을 또 옆에 있는 색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것도 선택해서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까지만 바꿔주시면 이 구역이 끝나죠? 글로벌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한류 열풍 지속 및 강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너무 짧으면 얘네들을 또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적당히 넓은 너비로 선택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2구역이 완성이 됐고요. 문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구역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입력을 하셔야죠. 그쵸? 그러면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2019 외국인 유학생 지원 워크숍 그 다음에 한 줄 띄고요. 그 다음에 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만 쓰고 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입력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되요. 빨간 줄이 나는 건요. 오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확인을 하셔야죠. 국립국제교육운어은 이거니까 우리는 얘를 고쳐주셔야죠. 국제교육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죠? 얘는 맞고 감소의 사랑해가 아니라 어이의 감소의 그쵸? 그 다음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있도록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뜻깊은 됐죠? 자 문서 완성은요, 문서 작성 능력은요, 위에 동그라미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머릿말, 그 다음에 쪽번호, 이거는 쪽이라는 메뉴에서 첫 번째랑 마지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쪽이라는 메뉴에서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서요,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 지원, 따다닥. 그 다음에 글씨체는 뭘로요? 여기 보니까 굴림의 10포인트. 굴림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닫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요. 제목 동그라미는 문제가 3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따다닥 눌러서 첫 번째부터 뭐요? 도둠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쵸? 두 번째는요. 책갈피 이름 유학. 책갈피는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2019 앞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이게 놓고 책갈피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책갈피 그 다음에 쓰시면 되죠. 뭐라고요? 유학이라고 쓰고요. 책갈피를 입력했을 때 우리는 탑원을 기억하고 아까 글씨 많았던 거 있었잖아요. 하이퍼링크. 그래서 ABC 주식회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요. 하이퍼링크, 책갈피를 만들었을 때 꼭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학이라는 책갈피로 가져라고 하면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요. 이 제목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책갈피 기능입니다. 이거는 꼭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빼먹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덧말은요. 따다닥 눌러서 책갈피 옆에 보시면 덧말이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본말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과 성장이라고 쓰면 되겠죠. 지원과 성장 위쪽에 붙일 거냐 아래쪽에 붙일 거냐 넣기 이렇게 하면 뿅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은요. 첫 번째 문단을 선택한 다음에 장식을 하니까 꾸며주는 거잖아요. 서식에 보면 여기 말고요.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내가 선택한 문단에 첫 글자를 장식해줘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누르면요. 이렇게 두 줄을 먹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로 바꾸고 면색은 노랑 다른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사의 옆에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컴마 앞에 각주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도 입력에 각주를 눌러보시면 밑에 각주가 생기고 얘는 1번 동그라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번호 모양에서 1번 동그라미를 찾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호로 들어가셔서 번호 모양의 1번 동그라미 설정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함. 콤마 없죠? 그리고 얘는 각주 구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선이 여기 위에 보시면 5cm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고치지 않으셔도 되고 닫기를 누르셔서 나오시면 1번 동그라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그림이죠. 그쵸? 입력에 그림을 눌러서 그림사를 갖고 오되 그림사를 가지고 오시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르기 기능을 일단 이용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니까 그림이라는 메뉴가 생기고 자르기를 눌러서 이 발을요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르기 모양만 표시가 되게 그쵸? 적당하게 뭐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P자를 누른 다음에 크기를 맞춰주셔야죠. 40에 35 그러면 40에 탭탭 35 크기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바깥옆의 왼쪽 옆의 캡션에 왼쪽에 2mm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냐 띄어쓰기 잘했냐 이게 나온다고 했죠. 대체 가치 대체 가치 국업 잇 외국인 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글씨들이 좀 다 맞으면요. 뭐 띄어쓰기나 한자 집어넣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오타가 났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제대로 썼으면.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요. 여기 쓰셔야죠. 기호를 불러야 되니까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른 다음에요. 여기 점에 여기 있죠?
모양을 찾아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 가로 열고 한자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한자로만 불러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워크숍 개요. 여기 위에 있는 본문을 쓰고요. 한 줄 띄었습니다. 한 줄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A.1점은요 안 쓴다고 했죠. 이거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및 기간 글씨만 일단 쓰는 거예요. 주제 오타 없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줄 띄고요. 그 다음에 미음 눌러서 또 한타피 기호를 갖고 오셔야죠. 한 칸 띄고 외국인 유학 지원 그 다음에 한 줄 내리고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제일 많은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그쵸? 세 칸에 여섯 줄. 세 칸에 여섯 줄. 그리고 일자 밑에 이거 두 칸을 합쳐져 있으니까 n 머지라고 쓰시고 일단은 일자 주제 비고 일단은 입력을 하고 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요 이거를 먼저 좀 조정을 해 놓으시고 하셔도 되겠죠? 조정을 해 놓으시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17일 목탭 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만들어 줍시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요. 이렇게 표들이 커지잖아요, 그쵸? 다 입력을 하고 할까요? 여기 밑에.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국립국제교육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외국인 유학 소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얘도 두 번 푸시는 거예요. 굴림의 18포인트, 흰색, 음영색, 빨강.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호 모양까지도 바꿔야 되니까 글꼴이랑 크기만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는요. 흰색, 음영색, 빨강은 외국인 유학 여기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Alt L입니다. Alt 레터 글자 모양에 들어가시면 뭐예요? 글꼴색은 흰색, 음영색은 빨강, 글자색은 흰색, 안 보이겠죠? 음영색은 빨강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소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꼴을 먼저 굴림 18포인트 컨트롤 대괄호 닫기 누르면 바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기울인 강조점인데 기울임 먼저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제에서 기울임 이탈릭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워크숍의 강조점 외국인 이거 따로따로 안 되니까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확장에 강조점을 V체크 설정 워크숍 강조점을 V체크 설정 그 다음에 얘도 표도요. 먼저 글씨체부터 바꾸겠습니다.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래야지 좀 설정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고 얘가 좀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좀 더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너무 기니까요. 얘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셀 높이 갖게 에이 이게 아니고 밑에만 셀 높이 갖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같이 안 바뀌었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얘를요, 엔터로 안 치고 그냥 다 입력을 했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칸으로 맞췄나?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셀 배경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C 누른 다음에 여기 그라데이션에 이거 거시는 거 아시죠? 유형은 왼쪽 대각선에 흰색, 끝색은 노랑 설정. 그 다음에 테두리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L. 테두리를 선택을 하셔야죠. 선 없음에 왼쪽, 오른쪽 먼저 튀어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L 누른 다음에 선 두 줄로 하신 다음에 윗줄이랑 아랫줄 설정.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만 선택하셔서 L 누른 다음에 선 선택하시고 아랫줄만. 이거 아시죠?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표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먹거든요. 문단 번호 기능 사용. 이거 생각나시죠? 우리가 A.1.2. 이거 재밌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A.1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A.1점. 만일에 모양이 틀리면요. 얘를 선택하시고 어차피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모양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모양들을 바꿔주시면 되니까. 근데 1수준은 20포인트. 얘는 항상 똑같아요.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라고 하니까 숑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렬을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2수준으로 가서 얘는요 30포인트요. 30포인트. 얘도 정렬을 오른쪽. 그러면 1수준, 2수준만 설정이 됐는데 우리는 3수준부터 7수준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 이렇게 1수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BC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누르면 얘가 2수준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CD만 선택을 해서 얘도 2수준. 그 다음에 지금 이 한 부분은요. 줄 간격이 160이 아니라 1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국립국제교육원 따닥 눌러가지고 궁서에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오른쪽 정렬 얘는요 한 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겠네요. 글자 모양 기본에 궁서 크기가 24 아이고 진하게 아니네. 진하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장평 95 장평을 95 문장의 길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국제국립교육원도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쪽번호 매기기. 아까 쪽번호는 어디 있다고요? 머릿말이랑 쪽번호는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쪽번호 매기기를 누르되 얘는 로마자 소문자니까 번호 모양의 로마자 소문자 줄표가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줄표가 있잖아요. 그쵸? 줄표 넣기 없음.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 넣기. 그리고 이렇게 줄표가 들어갔는데 줄표가 안 들어가고 로마자로 쪽번호가 들어갔는데요. 4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쪽번호 매기기 옆에 세 번호로 시작을 누른 다음에 시작 번호를 4로 구역 나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문제대로 다 푸신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푸셨으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쵸?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수험 번호랑 자기 이름 쓰고 저장하고 업로드를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업로딩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아직 저장을 안 했으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 이 폴더 안에 계속 모았잖아요. 그쵸? ITQ 한글.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2019년 2019-10-15 빼기 이민남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을 문제대로 푸시면 되고요. 이 1구역, 2구역까지는 한 30분,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3구역은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자가 좀 느리신 분은, 세 번째가 제일 고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타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15분 정도에 다 입력을 하시고, 한 10분 정도 고치는 거 하시고, 문제 푸시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이제 업로드하고 저장하고, 잘못한 거 없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 여러분들 다 A등급 맞으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B형, C형도 마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